송국건 영남일보 서울취재본부장, 김현성 민주연구원 부원장,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는데 대한민국이 소외되는 코리아 패싱 상황이 지금 우려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얘기 나눠보기 전에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만약에 대통령께서 휴가를 취소했다고 하면은 휴가를 반납했다고 그러면 어찌 됐겠습니까? 더 불안합니다. 국민들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대통령은 휴가를 가더라도 안보는 휴가 가서는 안 됩니다. SNS에 휴가 인증샷 올릴 시간은 있으면서 국익이 달린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회담을 할 시간은 정말 없는 것인지, 왜 휴가 중에는 통화가 안 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청와대가 코리아 패싱 사태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조차가 의심스럽습니다. 삼국 대통령 및 총리 안보 담당 최고 책임자가 화상회의를 통해 안보 현안을 한자리에서 논의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자, 지금 코리아 패싱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자,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가 처하고 있는 지금의 외교 안보 상황에 대해서 기막힌 한 줄 평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막힌 한 줄 평. 대한민국의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처한 외교 안보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패싱은 정말 유령 같은 말입니다. 어허. 왜냐하면 이제 그 배경을 보면 과거에 일본이 클린턴 정부에서 클린턴이 중국을 방문하는데 일본을 제외하고 방문했어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일본 언론들이 저팬 패싱이다. 맞아요. 그때 만들어진 용어죠. 그 용어가 예. 한국에 와서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는 이제 통미봉남 이 말을 영어로 만든 말이 진짜 유령 같은 말이고요. 그 당시 윤병세 장관도 정말로 이건 뭐 허구 같은 말이다라고 했고, 지금 지난번 유승민 후보가 예. 문재인 대통령에게 토론회 과정에서 예. 코리아 패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라니까 문재인 후보가 그때 뭐 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랬었죠. 답하면서 예, 예. 또 화제가 됐죠. 그랬었죠. 예. 저는 근데 이 말을 왜 자꾸 여야가 여든 야든 왜 이렇게 한국의 국격을 갉아먹는 말을 스스로가 쓰고 있느냐. 예. 저는 우리 얼굴에 침 뱉는 말이다. 이 말이야말로. 예. 좀 국격을 낮추는 정말 우물안의 정치 공세라고밖에 볼 수 없다라는 생각이 예. 들고요. 그 누구도 이 코리아 패싱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미국 대사인 마크 네퍼 대사가 된 대사 대리가 그런 일 없다, 그런 거 없다라고 밝혔고, 그렇죠. 지금 안보리에서 결의안이 오늘 내일 6일 오전 한국 시간 6일 오전 4시에 이제 투표가 표결에 붙여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방금 우리 연결을 하려고 말했던 그 ARF 지역 간 그 협의체 관련돼서 거기 가서 또 한미일 간에 예. 또 대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 조금 더 안보와 관련된 문제는 조금 더 침착하게 지켜보는 게 필요하다. 하하. 그리고 저는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예. 이 과정에서 패싱된 말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요? 공화당의 그레이엄 의원이 MBC 방송에 나와서 예. 트럼프 대통령과 했던 대화 내용이거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전쟁이 나도 거기서 나는 거고 수천 명이 죽더라도 거기서 죽는 것이다. 예. 대한민국에 대해서. 예. 거기는 한반도예요. 그렇죠. 우리나라예요. 예. 저는 이 말에 대해서 왜 패싱하는지 모르겠어요. 아하. 저는 코리아 패싱보다 더 무서운 게 트럼프 패싱이다라고 봅니다. 아하. 마지막으로 양지열 변호사님의 한 줄 평을 보면은 거미가 돼야라는 거미는 또 의견을 뭡니까? 주셨는데 스파이더맨 이런 거 떠올리면 되겠습니까? 네. 아니 지금 상황이 네.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어떤 어려운 뭐 핵차기 어려운 상황일 때 외줄타기 하고 있는 형국이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외줄 정도가 아니라 거미줄처럼 복잡한 정국에서 다리 꼬이지 않으면서도 그 위를 걸어다녀야 되는 그런 정국이라서 거미가 되자라고 표현을 해봤고요. 예. 우리가 좀 인정할 건 인정하고 들어갈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ICBM이라고 하는 것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입니다. 예. 미국이 이렇게 정말 뭐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것 자체가 이게 조금 전까지는 뭐 거기서 전쟁이 벌어진다고 했지만 김정은의 미사일은 미국, 일본까지 직접 공격할 수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북한을 가만히 두지 않기 위해서 중국을 또 직접적으로 무역 제재라든가 이런 걸 언급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한반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에게도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거를 한반도 내부에서 풀어야 될 문제도 있지만 그들과의 관계에서 풀어야 될 것도 있고 예. 그들이 직접 풀어야 될 것도 사실 인정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어허, 그만큼 예. 복잡한 관계이지 그렇죠. 이걸 뭐 통화 안 했다고 지금 한국이 왕따 되고 있다 이렇게 볼 단순한 사안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휴가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와 굳이 통화를 안 했어야 되느냐 뭐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데 오늘부터 또 17일간 휴가예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를 복귀하자마자 또 트럼프는 휴가를 가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휴가 출발하기 전에 휴가 복귀하면은 바로 통화할 거다 했는데 그때는 뭐 트럼프 대통령의 휴가 그 일정조차도 파악이 안 된 상태죠. 예. 파악이 안 된 상태죠. 뭐 물론 뭐 휴가 중에도 통화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어쨌든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과연 시간적인 문제냐, 뭐 휴가 문제냐, 서로 간에 양쪽에 어떤 큰 이견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의구심이 먼저 들 수 있는 것이고요. 예. 내일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내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에 복귀하는데 내일 한반도 문제 상당히 중요하죠.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내일 새벽 4시에 예.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 결의안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예, 예. 중국과 러시아도 같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어허. 그 가장 강력한 제재를 한다는 것이죠. 예. 뭐 원유 공급 차단은 거기까지는 중국 반대를 안 하지만은 예. 뭐 석탄 수출 같은 거 다 막고 또 북한 인력 해외 송출 같은 것도 다 막는 아주 강력한 예. 조치를 취하고 또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ARF 여기는 그 한반도 육자회담 참가국이 다 참석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북한이 참석하는 유일한 다자 회의예요. 예. 그래서 미국은 그 북한에 대해서 이 회의에서도 축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 그 한미일 또 왕이 중국 그 외상까지 그 굉장히 외교전이 펼쳐질 거예요. 예. 그런데 이런 중차대한 이런 상황을 그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 기간에 어떤 구상을 했는지 예. 그 부분이 아마 내일부터 하나씩 그 밝혀질 텐데 그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대북 정책의 행보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이 진짜 그 코리아 패싱이 아니냐, 예. 진짜 코리아 펄치다냐, 그거는 이제부터 밝혀지겠어. 이제부터. 자, 그럼 이 시점에서 지금 대한민국과 문재인 정부가 지금 처한 상황. 코리아 패싱이다 아니다. 네. 코리아 패싱이 우려된다 아니다. OX로 한번 저희 의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패싱이다 아니다. 자, 의견을 보겠습니다. 아니다가 세 분이십니다. X가 세 분. 자, 김 부장 얘기 먼저 들어볼까요?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 유령 같은 말이다. 코리아 예. 패싱 자체가 외교적인 말도 아니고 정말로 이건 어떻게 보면 정치 공세, 불안, 국민의 불안을 가지고 정치를 하려고 하는 정말 정치인들의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예. 정말로 분명하게 외교부에서도 분명히 코리아 패싱이라는 말은 있지도 없는 말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코리아 패싱이라는 말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예. 예단과 추측이 아니라 예. 정말로 사실에 근거한 얘기를 가지고 해야지 국민의 불안을 조장해서 누가 득을 보겠습니까? 저는 아하. 국민의 불안으로 득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면 예. 그것 자체가 정말로 나쁜 사람들이다. 아하. 나쁜 짓이다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가지고 국민이 불안하게 돼가는 것이죠. 대통령과 거의 ICM, 2차 ICM도 발사를 했는데도 그 통화도 안 하고 예. 또 여러 가지 그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물론 그저께인가요? 한미일 삼국 그 안보 화상 담당관이 통화는, 화상 예. 통화는 했죠. 그리고 청와대는 매일매일 그 미국과 대화를 하고 있다. 예.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가령 아까 그 김 부원장께서 말씀하신 거 한국 전쟁 이야기, 예. 한반도 전쟁 이야기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상원의원한테 했다는 것인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왜 말이 없냐고 하시는데 그건 야당에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예. 정부 여당이 청와대가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까지 이야기한 데 대해서 그 청와대가 어떤 입장이 있는지 그것을 밝혀야 되는 것이죠. 하하. 그런 부분 하나하나에 이렇게 집중을 하지 못하고 예. 스쳐 지나가니까는 코리아 패싱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양 변호사님께서는 코리아 패싱은 아니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이제 앞으로 9월에 한미 연합 간의 의치 프리덤 훈련도 있고 그렇죠. 정권 수립일도 있고 이럴 경우에는 북한이 항상 도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상황이라면 한미일 간의 협조가 굉장히 필요하고 위기의 상황이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코리아 패싱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미국이 한반도에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동이나 중남미 국가에서 어떤 사태가 벌어졌을 때 예. 미국 측이 개입을 해서 그 나라의 정권을 뒤진다든가 이랬을 때는 사실 주변에 신경 쓸 게 없는 곳들이었어요. 예. 그냥 자국민들에게도 손해가 끼어지지 않고 결자가대로 지금 그레이엄 상원은 얘기했던 것처럼 네.
전쟁이 나도 거기서 나고 하는 정도였는데 한반도에 대해서는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지금 해왔던 공조의 수준도 그렇고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가셨을 때 미국 하원 의원 출석을 했었을 때 미국 의원들 중에 상당히 강경한 보수주의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한반도에 있는 미국 부대들, 미군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서 사드를 왜 이렇게 막고 있느냐라는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들은 사실은 그렇게 뭐 바깥에 있다, 외부에 있으면서 그냥 상관없다라고 할 만큼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이미 상당히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근데 너무나 잘 아다시피 이 상황에 따라서 중국과의 관계, 동남아에서의, 동북아에서의 중국과의 관계 이런 것들에 있어서 결코 그냥 한국을 빼놓고 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렇군요.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까 말씀대로 조연으로서 아예 그냥 이 무대에서 나가달라 예. 이런 의미의 패싱이 아니라는 거지 예. 그렇다고 주연이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 ICBM이 왔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상황이라는 걸 알아요.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연으로 수 있는 거니까 무대에 조연으로 무대에 있으니까 그건 패싱이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나. 주연은 아니라고 주연은 되게 보시는군요. 어려워요. 주연은 절대 되게 어려울 겁니다. 아, 그래요? 아니 무기가 우리나라를 넘어서 미국까지 가고 있는데 미국이 지금 잘 문제가 되는 거지. 그게 예. 중국도 그렇고 소련도 그렇지. 우리는 근데 할 수 있는 게 뭐 유효수단이 뭐가 있어요. 아하. 유효수단 현생 대북전단을 날리든 안 날리든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그렇게 크게 영향이 오겠어. 아, 그러니까 우리가 판을 바꾸려면 새로운 것. 예.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예. 또 대화 쪽이든 뭐 제재 쪽이든 뭐가 해서 핵무기든 무슨 드론이든 아니면 완전히 뭐 대화를 쪽 하든 뭐가 판을 바꾸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주연이 될 수 있는지 이건 보수 정권 진보 정권 문제가 예. 아니고 예.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휴가를 가냐 안 가냐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를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훨씬 넘어서는 문제되고 훨씬 더 본질적인 문제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의 말씀에 인식을 100% 공감해요. 예. 그러니까 한국이 결국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수단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인식에 공감하는데 예. 결국은 이 답에는 이게 그 어떤 답을 가야 되냐는 좀 반대거든요. 뭐냐면 과거에 이렇게 단절된 9년의 단절된 상황, 대화가 없는 단절된 상황에서 한반도의 정보는 100% 미국이 만들어줬어요. 미국의 정보에 거의 90% 이상 의존했다는 거죠. 근데 결국은 우리가 당사자로서 예. 우리가 만약에 정말로 조연이 아니고 주연이 되든 아니면 이 문제에서 당사자로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 머리로 생각하는 우리 정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예. 개성공단이나 어떤 대화를 통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휴민트를 통한 정보를 찾아내는 거. 예. 그래야 미국도 우리를 무시하지 않고 중국도 무시하지 않고 우리를 당사자로 인정해 주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가 뭐 수단이 없다 그래서 예. 무조건 강대강으로 가고 우리가 갖고 있지도 않은 핵이나 우리가 갖고 있지도 않은 어떤 것들을 무기를 예. 더 강화한다 그래서 그게 과연 우리가 당사자되는 일인가? 결국은 미국의 무기고 예. 결국은 그런 상황에서 한국 우리가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거냐? 예. 이건 되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